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빵 냄새가 그윽한데요, 빵 모양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불가사의 모양도 있고요, 마치 지갑같이 생겼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빵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재인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빵은요, 이렇게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이 제각각인 모양이 고객들에게는 어떤 감흥으로 작용을 했고요, 또 뭔가 새로움, 신선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연히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매출력도 그만큼 껑충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유재현 대표는요, 이 손재주가 탁월했습니다. 장난감 만들기도 좋아했고 또 음식을 요리하기도 좋아하고, 학교에서 만들기 대회만 열린다고 하면 무조건 대상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등생이었고요. 그런데 이 가난은요, 유재현 대표가 대학을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요, 종로에 있는 한 제과점에 소개를 해줬습니다. 물론 먹고 자고 월급까지 받으면서요. 일은 물론 허드렛 일이죠. 뭐 설거지하고 심부름하고 뭐 이게 다예요. 근데 문제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야말로 왔다 갔다의 연속이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피곤만 쌓여가는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빵을 만들 기회는 전혀 안 주는 거예요. 선배들은 밀가루에 손도 못 대게 할 정도로 엄했으니까요. 일은 힘들죠. 빵을 만들어 보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희망도 없는 거죠. 순간적으로 유재현 대표는 이걸 좀 벗어나야 되겠다, 도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간다. 내가 어떻게 올라온 서울인데 그냥 다 모든 것을 팽개치고 도망을 갈 수 있을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유재현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습니다. 유재현 대표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내가 즐길 것인가 고민하게 됐던 거죠. 유재현 대표는 휴일날 제과점에 출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몰래 주방에 들어가서 밀가루도 만져보고요, 반죽도 해보고, 이렇게 빵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주방장에게 인정받고 빵을 막 구울 때쯤에 제과점 경영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두는 겁니다. 유재현 대표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쩌면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방장이 나폴레옹 제과점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나폴레옹 제과점은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제과점이었습니다. 유재현 대표는 손재주가 탁월했다고 그랬죠. 자기 손재주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합니다.
선배들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깨달을 정도로 선배들의 가르침은 일취월장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창조적인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재주를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까지의 노력까지 겸해졌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만든 빵이 1, 2층에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1, 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던 거고요. 그 고객의 어떤 호기심을 완전하게 자극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빵을 만들 때 그 호기심을 채워줬던 겁니다. 그러니 잘 팔릴 수밖에요. 또 배달 업무도 유재현 대표가 전담을 했었습니다. 칠순잔치나 혹은 돌잔치에 이 빵들을 배달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3단 케이크 내지는 5단 케이크잖아요. 제일 밑단에 있는 케이크는 15인치 정도 될 정도로 큽니다. 당연히 냉장고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가족끼리 묵게도 너무 많아요. 처치곤란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잔치집에서는 그 밑에 있는 3단 케이크 중에 맨 밑단을 일회용 봉지에다 아무렇게나 싸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회용 봉지에다가 그냥 썰어서 집어넣으니 불결하기도 하고요. 모양도 사납고. 저걸 저렇게 주지 말자. 좀 더 아이디어를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때 유재현 대표는 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한 20개에서 30개까지 같이 겸해서 줍니다. 그랬더니 밑단에 있는 케이크를 나눠서 케이크 상자에 넣어서 가니까 모양도 좋고 기분도 좋고, 유재현 대표는 자기도 모르게 고객 만족이 뭔지 아는 거예요. 체득하는 거죠. 배우지 않고 느낌으로. 당연히 입소문이 날 수밖에요. 사람들은 나폴레옹 제과도 잘 이해하지만 거기에 유재현 대표를 더 많이 찾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매출은 상승하고요. 상사들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나폴레옹 제과점의 회장님께 인정을 받아서 특별상까지 받게 됩니다. 실력은 일취월장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후배뿐만 아니라 유재현 대표를 가르쳐줬던 선배들조차도 유재현 대표에게 이 빵을 제조하는 비밀을 전수시켜달라는 이야기를까지 듣게. 나름대로는 많이 배웠다 생각한 거죠. 선배들까지 유재현 대표에게 지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제는 내가 떠나도 되겠다. 후배들이 커나가기 위해서 자리를 피해주자. 그러면서도 내가 꿈꾸는 빵, 나만의 빵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1996년에 하이제 빵집을 개업을 합니다. 하이제 빵집은요, 서울에 있는 올림픽 아파트 내에 아주 작은 규모, 11평 규모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때 유재현 대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다양한 크기의 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양도 제각각입니다. 당시 올림픽 아파트만 하더라도
젊은 주부들이 많았거든요. 그 젊은 주부들은요, 이 빵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기심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빵이 없잖아요.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게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관심은 매출로 이어지고, 그 매출은 또 입소문으로 효과가 더 증대됩니다. 당연히 그 빵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거죠. 심지어는요, 빵을 사러 왔다가 없으니까 사전 주문까지 하는 겁니다. 1997년에는요, 이제 올림픽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에서 떠나서 서울 대치동 엄마 아파트로 매장을 확장해서 이전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1997년이라는 사실입니다. (1997년은)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없었으면 안 될, 또 없었으면 정말로 좋았을 경제 국치일이 있는 날입니다. 12월에 외환 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탈합니다.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요. 중소기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리에는 실업자들로 넘쳐납니다. 물론 제과점에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아니 당장 먹을 끼니 걱정을 해야 될 판에 누가 빵을 사 먹겠습니까? 빵의 재고는 점점 늘어납니다. 여기에 한 방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대치동 엄마 아파트는 젊은 주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장년층의 부부들인 거예요. 그 부부들은요, 전형적인 빵을 많이 봐왔고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생긴 이 빵에 대해서는 거부감까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코앞에 리치몬드 제과점이라고 아주 대형 제과점이 떡하니 개업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매출은 급감하고요, 돌파구는 없습니다. 유재현 대표는 시리에 빠져서 거의 술독에 빠져 살다시피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냅니다. 남자가 시리에 빠지면요, 마음을 다치기 십상입니다. 마음을 다치면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현 대표도 그 마음을 다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바로 그때 유재현 대표에게 구세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폴레옹 제과점 시절에 고객이었던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유 대표, 여기 있지 말고 내가 파주에, 경기도 파주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제과점을 했으면 한다. 내가 건물까지 싸게 넘길 테니까 유 대표가 거기 가서 제과점을 한번 해봐라. 유재현 대표에게는 아주 솔깃한 제안이에요. 이미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IMF 외환위기에 고객이 중장년층에, 게다가 대형 제과점이 바로 앞에 개업을 했어요. 이 삼중고를 겪고 있을 때 지인의 제안은요, 정말 솔깃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반대죠. 아내까지 반대죠. 왜 여기에서 찾지 파주까지 이전을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유재현 대표는 과감하게 결정을 합니다. 2000년에
파주로 이전을 결정을 합니다. 돌파구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군분투 끝에 준비를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유재현 베이커리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은 완전하게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님도 드문드문이에요. 게다가 손님이 들어왔다가 가격을 보고는 놀라서 도망치듯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은 돼야지 직원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 되니까요. 당연히 월급을 밀릴 수밖에요. 한 달 장사해서 한 사람 월급 주기가 빠듯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 빵 장사였던 거죠. 정말 먹을 거라고는요, 손가락밖에 없을 정도로 매출이 더딘데도 불구하고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버텨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3년에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좋은 희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파주에 관광단지가 만들어진다는 발표였습니다. 마을이 건설되자마자 모든 언론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세간의 화제가 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동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요. 당시 근처에서는 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유재현 베이커리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쉼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쉬어로 들어갔는데 빵을 보니까 재미있는 겁니다. 빵을 보니까. 보십시오. 실제로도 재밌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전혀 없을 거예요. 빵 모양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저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고객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씩 사보는 거예요. 근데 먹어봤더니 맛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2005년에 들어서는요, 또 컨셉을 바꿉니다. 고급화 컨셉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웰빙 건강빵의 소재를 집어넣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벌써 웰빙 바람이 대한민국을 강타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웰빙을 찾기 시작합니다. 유재현 대표는 당연히 웰빙 건강빵으로 컨셉을 바꾼과 동시에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쑥이 들어간 단팥빵은 쑥향기 마을 이런 식의, 단호박이 들어간 빵은 농부와 단호박, 호밀이 들어가는 빵은 나는 호밀이다. 이렇게 이름을 재미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유재현 대표는 이렇게 특이하게 만드는 것도 큰 경쟁력이지만 어디서도 맛을 못 볼 수 없는 킬러빵, 킬러 컨텐츠 같은 그런 아주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재현 대표가 생각한 것이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잖아요. 마늘을 소재로 빵을 만든다면 건강빵과 동시에 나만의 빵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재현 대표는요, 서서히 이제 매장을 좀 더 늘려갑니다. 3, 4, 5점은 또 파주 일대에다 만들고요. 5점은 이천에다 만듭니다. 물론 그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모두가 후배였습니다. 같이 고생했던 후배들. 그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파주에 롯데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관계자가 입점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거절합니다. 물고기는 가두면 죽습니다. 유재현 베이커리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뭔가 창의적일 때 매출도 뛰어납니다. 근데 쇼핑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갇혀서 되겠습니까?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해요. 대형 쇼핑몰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 대형 쇼핑몰인데 오히려 안 들어간다고 거절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그 쇼핑몰 관계자가 고집이 대단하고 성공에 대한 욕구도 강한 친구인가 봐요. 끝까지 설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때서야 유재현 대표는 그럼 내가 들어가 보겠다 하고 파주 롯데 쇼핑몰에 입점을 합니다. 매출이요? 일취월장입니다. 점점 늘어갑니다. 이렇게 유재현 대표는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절대 게으르지 않고 늘 성실하고 거만하지 않으면서 핵심 역량을 하나씩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연구를 하니까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 가게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또 고객이 그 가게를 분명히 기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현 대표는요, 이제 빵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또 즐기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드는 것까지 고객들에게 체험을 시키겠다는 생각이죠. 그렇게 유재현 대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제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재현 대표가 꿈꾸는 문화는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많이 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